30회 엔딩, 그 장면부터 다시 떠올려 볼게요. 길바닥 한가운데 사람들 바쁘게 오가는데 그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은호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누가 옆에서 툭 치고 지나가도 죄송해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마는 듯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쿵쾅거리는데도 그건 그냥 다른 세상 소리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은호에게는 딱 한 사람 얼굴만 떠오릅니다. 바로 성희. 자기 생모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찾아줄 거라고, 어쩌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을 거야 라고 믿으려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넌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속삭여줬던 그 말까지도 모두 다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럼 그때 그 말도, 내 숨통을 틔워줬던 그 말도 다 거짓이었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요. 대신 속에서 텅 빈 바람 같은 게 훅 하고 불어 지나가는 느낌이 나죠. 마음 한쪽에서 작게 그러나 끈질기게 올라오는 한 문장. 왜 나만 버렸을까?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왜 나였을까? 왜 나를 버려야 했을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내가 네 필요하다고 찾아온 거야? 손은 차갑게 식어있고 다리는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는데 머리는 미친 듯이 돌아가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은호는 그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허공만 보다가 천천히 숨을 한 번 길게 내쉽니다.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물론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말이죠.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흘러나오는 독백일 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도 흐려졌을 무렵 은호가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비틀비틀 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모르겠는 상태로 한참을 걷다가 결국 한 곳을 향해 방향을 틀어요. 바로 지역입니다. 세상이 버거울 때, 도무지 혼자서는 이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늘 떠오르는 사람. 마음 한켠에 그래도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역이 놀란 눈으로 은호를 봅니다. 은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거울이라도 보면 알겠죠. 평소 밝던 기운은 다 빠지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있고 눈은 밤새 운 사람처럼 붓기 직전이고 은호는 겨우 입을 떼요. 지역 선배.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평소처럼 씩씩하게 툭툭 내던지는 말투가 아니라 어디 부러진 데가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예요. 선배. 나 아무래도 이 사장님한테 속은 것 같아요. 지역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미 지역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은호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 이렇게 버거울 줄은 몰랐던 거죠.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것도 내가 힘들어할 때 넌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준 것도 나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하기 위한 계획이었나 봐요. 마지막 단어를 말하는 순간 목이 한번 꺽입니다. 울컥 올라오는 걸 억지로 삼키느라 그래요. 지역은 잠시 말을 잇습니다. 어떤 위로도 지금 이 순간 은호에게는 얄팍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요.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합니다. 은호야. 그걸 알게 된 이상 간이식은 절대 하면 안 돼. 단호한 말투. 하지만 눈빛은 너무도 안쓰럽고 미안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만들어 왔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몸을 내어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거지 널 위한 선택은 아니야.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말이 맞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생모인데 정말로 날 버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빌었는데 정말로 나를 그냥 버린 사람이라면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디지? 입술을 꼭 깨물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근데 선배, 그래도 혹시 정말 버린 게 아니라면 어떡해요? 혹시 정말 잃어버린 거면,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나 그 희망 한 줄기도 놓아버리라고요? 지역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은호의 양어머니 순이. 이 사람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누구보다도 더 엄마다운 엄마입니다. 우리 은호. 내 손으로 키웠는데 그 어린애가 언제 저만큼 커서 이런 고통을 혼자 껴안고 있어야 하는 거야.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미어져요. 게다가 자기를 찾아와서
내 엄마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간을 이식해달라는 말부터였잖아요. 순이 눈에는 그게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딸 목숨을 갈아 넣어서 자기 자식을 살리겠다는 사람. 그래서 한바탕 싸움이 난 거고, 그래서 순이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야겠다. 지금까지 숨겨온 이야기들도, 내 딸이 상처받을까봐 감췄던 것도 이제는 다 꺼내야겠다. 예고 영상에서 나왔던 그 말 기억나시죠? 만약에 내 생모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너 지금까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좋게 좋게 포장해서 생각해왔지?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정말로 너를 버렸을 수도 있어. 순이는 알고 있어요. 그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말하는 순간 은호의 세상이 또 한 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래도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은호가 간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지는 않게 해야지. 차라리 내가 미움받더라도 엄마 마음이란 게 참 잔인할 만큼 단단하죠. 그 사이 성희의 딸 영란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니 왜 맨날 양평이야?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죠. 엄마가 내 약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코 깨끗한 이유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지환과 함께 엄마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양평, 병원, 그리고 반복되는 방문. 이번에는 확실히 보기로 하죠. 오늘은 끝까지 가본다. 차 안에 숨어서 유리창 밖을 바라보는 영나의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더 이상 철없는 딸의 호기심이 아니라 엄마와 거래할 카드를 찾는 상대 플레이어의 눈빛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우진이 한국 병원에 누워있는 걸요. 영나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됐어. 이 정도면 엄마도 더 이상 나를 마음대로 못할 거야. 지금은 우진이 쌍둥이라는 것도 그 동생이 은호라는 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엄마가 숨기고 있는 큰 비밀 하나 정도는 손에 쥐었다는 것만으로도 영나는 자신감이 생겨요. 집에 돌아온 영나. 거실에서 아버지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나 약혼 안 할래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는 놀라고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성희는 눈빛이 번쩍이죠. 뭐라고? 성희가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는 영나를 방으로 데려가 문을 쾅 닫고 거기서 멱살을 움켜줍니다. 예고편에 나왔던 그 장면 그대로죠. 너 지금 장난해? 엄마가 여기까지 준비해놨는데 네가 뭔데 이 판을 깨? 영나는 숨이 막히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성희 눈이 매서워집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엄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영나의 눈빛이에요. 무서워서 떨면서도 그 눈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한테 쓸 수 있는 카드 하나쯤은 있어. 당장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비밀 카드. 우진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 그게 영나에게 첫 번째 반격의 무기가 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한참 늦게 불붙은 사랑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어요. 성재와 수빈. 세 번째 데이트까지 했지만 결국 성재는 어머니 뜻대로 맞선을 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맞는 선택 같고 현실적으로도 조건 나쁘지 않은 혼사죠.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자꾸 휴대폰 속 수빈 영상으로 갑니다. 회사에서 잠깐 숨 돌리는 시간에도 결국 수빈 얼굴이에요. 그래도 또 현실에 돌아와 버린 성재. 맞선 자리에서 성희의 거짓말을 또 보게 됩니다. 맞선녀 입에서 이혼 사유가 꽃뱀 때문이었다면서요? 이런 말이 나오자 성재 표정이 굳어지죠. 또야. 또 어머니 방식이네.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비틀어서 만드는 이야기. 그날 맞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아직 이 마음 정리 못했다. 수빈한테서 도망친 거지 끝낸 게 아니구나. 집에 와서 혼자 술 한잔 따르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수빈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봅니다. 웃고 있는 얼굴, 장난치는 목소리, 서운해하는 표정까지. 그러다 문득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수빈 번호를 눌렀어요. 걸까 말까?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맞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오가지만 전화는 이미 연결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머리 쪽이 조금 헝클어진 채 집에서 쉬고 있던 수빈이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요. 수빈아. 수빈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묻습니다. 성재 오빠요? 그 한마디에 숨겨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얼굴 위로 떠오릅니다. 오빠가 나한테 먼저 전화를. 성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헤어질 때 좀 어색하게 끝난 것 같아서 사과도 할 겸 우리 한 번 더 만날래? 전화기 너머로 살짝 떨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네, 좋아요. 저도 할 말 많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남 약속을 잡습니다. 드디어 주말. 조심스럽게 마주 앉은 둘. 처음에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부터 묻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 그때 왜 그렇게 헤어졌지? 그 이야기를 꺼내요. 한두 잔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조금 풀릴 때쯤 성재가 수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을 한 번에 꺼냅니다. 우리 사귈까?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수빈은 잔을 들고 있던 손을 그대로 멈춘 채 눈만 크게 뜬 채 성재를 바라봅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말이 안 나와요. 나 지금 이 말 진짜 들은 거 맞지? 꿈 아니지? 잠깐의 정적 끝에 수빈이 아주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 한마디에 둘 사이에 있던 서먹함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갑니다. 31회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죠. 한편 지혁은 성희에 대해 혼자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은호에게 접근했는지, 왜 간이식 이야기를 처음 만난 친딸에게 꺼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조사 끝에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넣게 됩니다. 과거 산부인과 기록, 출생신고 날짜, 해외 출국 기록, 입양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걸 대조해본 끝에 성희가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한 명이 한우진,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은호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증거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죠. 숨이 턱 막혀옵니다. 그럼 은호는 정말로 성희의 친딸이었고 지금까지 버려진 아이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애가 실은 어른들 사정 때문에 억울하게 내쳐진 아이였다는 건가? 단순히 한 집안의 안타까운 사연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 하나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멈춰있을 수는 없죠. 지혁은 성재를 찾아가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성재야, 너희 어머니가 은호의 생모야. 그리고 간이식을 받으려고 일부러 은호에게 접근했어. 성재 얼굴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어머니가 은호 후배 생모라고? 지혁은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차분히 설명합니다. 쌍둥이가 있었다는 것.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한우진이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은호라는 것. 성재는 우진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성재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지난번에 은호 후배랑 얘기하면서 생모를 절대 미리 꾸밀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났다고 들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랑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 절대 미리 꾸밀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마주쳤다고. 그래서 운명 같다고 느끼셨대. 지혁이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성재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 내가 은호 후배한테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어. 좋은 느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었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은호 후배의 생모라니 아버지에게 접근한 의도도 궁금해진다. 말을 다 하고 나니 어디선가 길게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사람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그렇게 두 남자는 한 여자의 과거를 두고 마주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사람이 남았죠. 바로 은호입니다. 은호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혼자 정리해봅니다. 생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심증, 실제로 자기를 찾아와
간이식을 요구했던 행동. 그리고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이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왜 나를 버렸냐고 물으면 또 다른 변명으로 나를 속일지도 몰라. 이제 은호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같이 가야겠다. 은호는 지역을 찾아가 말합니다. 지역 선배,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가득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는 눈빛은 아닙니다. 버티겠다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이 서 있어요. 지역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같이 가보자. 은호도, 나도, 성재도 이제는 누가 왜 상처를 입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성재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지 저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합니다. 어디부터, 어떤 서류를 찾아야 할지,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지, 어떤 기록을 열어봐야 할지. 카메라는 천천히 세 사람을 한 번에 잡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상처 입은 세 사람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진실. 30일의 엔딩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눈앞의 진실이 더 아플지 조금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제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들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진짜 이야기들이 채워나가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은호가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음 회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